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힘드셨죠, 그죠? 네, 오늘 어제 뭐 하락한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오늘 지수가 급등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죠? 어제 그 시황 잡아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번에 이제 겪는 이 하락은 여러분들 탓이 아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전문가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제가 오죽하면 어제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죠? 양봉 나와야 될 자리에서 바닥에 나와야 될 자리에서 자꾸 안 좋은 일이 터져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자꾸 수급이 꼬이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힘을 못 쓰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 대 더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급등 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가 다 원래 장중에는 붉은색이었어요. 상승 중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좀 상태가 안 좋았고 일본에서 이제 확진자 나왔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 장 끝날 때쯤에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 급락, 네, 이렇게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많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 오늘은 이제 2부를 해드릴 건데 원인 파악을 어제 했죠, 그죠? 뭐 코로나 관련된 얘기도 해드렸고 뭐 국제유가 얘기도 해드렸어요, 그죠? 그 얘기는 해드렸는데. 오늘은 왜 증시가 이렇게 과하게 급락했는지 이제 그거를 좀 얘기를 해드릴 거고 어제 원인 파악을 했거든요. 원인 파악을 해드렸는데 뭘 얘기 안 해드렸냐면 시간이 없어서 이제 포트 조정 여부 두 번째가 뭐냐면 원인 파악이 끝났으면 내가 지금 세워놓은 투자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에 따라서 내가 지금 매수해 놓은 종목들 이 계좌 이거를 어떻게 포트를 조정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제 그 부분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급락에 나오면 이제 비관론자들이 이제 깨춤을 춰요. 손절해야 된다, 손절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보면은 주식을 이제 차트 이제 조금 배우신 분들, 네. 한 10년, 20년 이상 이제 배우신 게 아니라 한 3개월, 6개월, 아니면 1, 2년, 2년 차가 제일 그렇긴 한데. 배운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끝났어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저기 계룡산 그 도인처럼 계룡산에 가면 도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계룡산 도인처럼 이렇게 그 도사 행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돌팔이들이죠. 그 도사 행세를 하시는 분들이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제 뭐라 할 텐데 제가 그거를 오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급 기법 강의 하나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좀 풀어드리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뒷부분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생각보다 사람들이 덜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평상시처럼 들어오신 것 같네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그랬어요. 저녁 방송 듣지 말라고 듣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뭐 그냥 편안하게 푹 쉬셔라. 네. 3시 반에 다 끝나자마자 쉬시라고 그랬어요. 네. 쉬셔라. 네. 그래도 궁금하시면 이제 저녁 방송 보러 들어오시고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쉬시라고 그랬습니다. 내일 또 얘기해드리면 돼요. 그분들은 뭐 내일 낮에 또 얘기를 해드리면 되니까. 네. 여러분들도 일단은 뭐 이제 저녁 방송 참여하셨으니까 잘 들으시고 준비 많이 했으니까 잘 들으시고 어찌됐든 잘 이겨내셔가지고 네. 이번 기회에 이제 실력도 좀 쌓으시고 맷집도 좀 키우시고 그죠? 네. 그렇게 아무튼 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견디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급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예, 다시 얘기 드릴게요. 지금 나온 이 급락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못 견디는 그런 하락이에요. 네. 이거 웬만한 멘탈 아니고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튼 이제 한두 명이라도 더 이제 살아남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방송 연 거니까 아무튼 좋은 마음으로 잘 참여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잘 살아남으셔가지고 돈 많이 버셔가지고 네, 좋은데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보니까 그죠? 돈이 좀 필요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그죠? 네, 인플레이션도 더 심해지긴 할 건데 아무튼 돈 많이 버셔가지고 좋은 일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저 그 말 안 믿어요. 돈을 개처럼 벌면 개처럼 쓰더라고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3번 찍어보세요. 네, 웃으면서 시작하자고요.
개천원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러는데 주변에 보니까 개천원 벌면 개천원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사람 안 되고 싶은데 네. 돈 벌 때 고생해서 그죠? 네, 고생해서 벌면 알아요. 돈의 소중함이 뭔지 그죠? 졸부될 일도 없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주식도 똑같아요. 돈을 개처럼 벌면 개처럼 써요. 그러니까 졸부되시려고 이제 주식하신 거 아니니까 좀 지금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아무튼 힘들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볼까요?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오늘 좀 급락을 많이 했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뚜껑이 막 열리려고 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누가 꼬이게 해놨는지 제가 그 주체를 딱딱딱 지목할 건데 설명 들으시면 욕 나올 겁니다. 입에서. 네. 3명이거든요. 3명. 네. 하나는 외국 사람, 하나는 한국인이에요. 아, 둘은 한국인. 그 셋인데 뭐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욕 나올 겁니다. 네. 정치적인 얘기를 안 들어주셔야 될 텐데. 네. 자,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자, 일봉으로 보시면 캔들 보세요. 8월 달에 급락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긴 캔들이 안 나왔는데 오늘 역대급으로 큰 캔들이 나왔죠. 음봉이에요. 왜 이렇게 음봉이 크냐면 뭐 이제 오늘 2.4%까지 급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침에 1% 정도 이제 급등 출발했거든요. 그죠? 플러스 0.9, 0.8이었구나. 아침에 이제 플러스 0.8%였어요. 거의 1% 가까이 이제 급등 출발했는데 끝날 때 마이너스 이제 2.4%로 끝나니까 봉기가 길었던 거죠. 네. 그렇죠? 아침에 급등 출발했어요. 왜냐면 어제 미국이 반등 잘 나왔고 별 문제 없었거든요. 예,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닥도 오늘 이제 2.6%까지 급락을 했는데 여기가 아침에 1.08% 그러니까 1% 급등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 2.6에서 끝났어요. 봉기가 굉장히 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이제 기냐 이러냐면 왜 길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어제 잘 끝났거든요.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다우지수도 뭐 상승으로 잘 끝났고 나스닥 지수가 특히 잘 끝났어요. 1.88% 급등 마감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기업인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큰 영향을 끼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이제 신고가를 다시 내려고 하면서 뭐예요? 4%대 급등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오늘 급등을 했어야 되거든요. 급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침에 상승 나오다가 이제 투매 나오니까 뒤로 밀린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가 빠질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원래 오늘처럼 이제 지수가 급락하면 원달러 환율은 급등할까요? 급락할까요? 예, 급등해야죠. 지수가 급락하면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질 게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지수가 지금 과하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상승 출발 잘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열려 있었던 그 시간에 일본 비롯해서 중국, 대만, 인도는 한 1% 이상 급등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러니까 호주도 그렇고 우리나라하고 홍콩 빼고는 다 아시아 증시가 상승하고 있었어요. 상승. 어떤 나라는 막 1% 이상 급등하고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가 자꾸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삼성전자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개별주들도 조금씩 상승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언제부터요? 여기 보시면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이럴 때는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봐야 돼요. 5분봉으로 보면 아침에는 그냥 뭐 분위기 괜찮았잖아요, 그죠? 10시까지는. 근데 이제 점심 무렵까지 쓱 떨어지는 거예요. 일명 도시락 폭탄이 떨어진 거죠. 그러더니 1시쯤 조금 회복하나 싶다가 또 떨어집니다. 가다 밀어버린 거예요. 거래가 많죠? 투매 나왔다는 거죠. 이게 오늘 아시아 증시하고 우리나라가 좀 달랐어요. 자, 왜 그랬냐 이걸 찾아야지 원인을 또 파악을 해봐야죠. 누가 그러면 증시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해서요. 개인들이 오늘 손절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개별주들이 그렇게 하락을 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누가 그러면 이제 개별주를 개인들 개별주 좀 던졌다고 해서 지수가 이렇게까지 급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자,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자,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기분 나쁘셔도 욕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욕은 나올 거예요. 누가 팔았냐면 이 사람들이죠. 자,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인데 잘 보시면 보세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000억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더 많이 팔았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좀 팔았어요. 그리고 선물도 외국인이 팔았는데 이게 선물이 이게 1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500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장 끝나기 전에는 오후장에는 1500이 아니라 한 6000 계약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지수가 급락한 원인이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팔았었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줄어든 겁니다.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외국인이 장중에 거래소도 팔고 코스닥도 팔았지만 선물을 많이 팔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선물 쪽이 급락을 하면 현물,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 파는 그 현물 주식에 따라서 급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는 게 도마뱀이라고 해볼까요? 도마뱀이라고 하면 머리는 선물이고 꼬리가 현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면 꼬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갖다 이제 뭐 2개 팼거든요. 오늘 느낌이 뭐 이제 어땠냐면 지수가 급락하면 환율이 급락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환율이 급등해야 되는데 환율이 급등을 안 해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다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자꾸 빠지더라고요. 계속 아침부터. 보니까 외국인이 자꾸 저기 선물을 팔아요. 그래서 제가 낮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러다가 3시 반 끝날 때쯤에 다시 사는 거 아니야? 뭐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네. 왜냐면 이 외국인이 그럴 때가 있어요. 갖다 밀어버리고 나서 거기 밑에서 막 이제 물량 쏟아져 나오면 그걸 싹 쓸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수가 급락 나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가가 막 폭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폭락하면 맨 막판에 가서 싹 쓸어가요. 네. 뭔지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오늘은 번호 좀 찍으시죠. 네. 이해되셨나요? 보이적으로 하나 시킨 다음에 쓱 쓸어간다고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오늘 지수를 폭락시킨 원인은 외국인이 이제 첫 번째 원인 제공을 한 거죠. 머리를 건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 선물 쪽을 건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제가 원래 기관 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입에서 또 걸거는 소리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이 아저씨들이 현물 쪽을 또 엄청나게 팔았어요. 옆에 있으면 진짜 머리털을 다 뜯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네? 머리를 그냥 다 뜯어버리고 싶다니까요, 그냥. 네. 닭들 뽑듯이 그냥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진짜. 외국인이 장중에 선물을 많이 팔았고 기관은 현물을 많이 팔았어요. 이게 왜 안 좋은 거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팔면 증시가 폭락하니까 그걸 현물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줘도 모자랄 판에 같이 팔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 같이 신나가지고 둘이 같이 팔고. 여기 보시면 이 인간들이 더 나빠요. 전기전자를 외국인은 300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업종으로 보면 여기 2000억 순매도했어요. 지수 하락시킨 장본인이에요. 장본인. 고객돈 갖고 뭐 하는 겁니까? 기관이 기관 임직원들 돈 갖고 주식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들 그 돈 받아가지고 하면서 이 난리를 지깁니다. 네. 이 난리를 지겨요. 네. 이해되시죠? 네, 2명이랬어요. 2명이. 그리고 요 둘이 이제 다 들이부은 거예요. 아까 제가 3명이라고 그랬죠. 3명? 네. 세 번째가 누구냐면 대통령 아니면 당국자라고 할게요. 당국자. 네. 옛날에 또 정치 얘기라고 또 들으실까봐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제가 언제 그 두 분 욕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욕 안 하죠, 그죠? 네. 뭐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 두 분도 잘하신 거 있고 잘못한 거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얘기해 볼게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예. 제 주위에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국민의힘 뭐 지지하시는 분들 다 계시는데 이렇게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대통령 얘기를 안 하면 밑에 총리라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장관이라도 경제부총리라도 그죠? 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국민들 불안해하니까 네. 불안하지 않게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든지요.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랑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 걸 떠나서 원래 그런 얘기 해줘요. 맞으면 자 7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어째 말 한마디 안 해줍니까? 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증시가 폭락하면은 이거를 좀 이제 구두 개입이라도 해주든지 불안해하지 마셔라. 우리나라 방역 잘한다. 걱정하지 마라. 주식 폭락할 필요 없다. 지금 주식을 사면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마디를 안 해요. 한마디를. 제가 지금 약간 승질내죠. 그죠? 왜냐하면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 두 분 계실 때도요.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다 그랬어요. 외국인이 좀 주식을 많이 판다 싶으면 한마디 했다니까요. 기관들 보고 물량 받으라고. 저 던지는 거 받아주라고. 한마디 해줘가지고 이제 연기금이나 막 이런 데서 막 들어와서 외국인이 던지는 거 싹 받았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좋았던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넘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남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증시가 폭락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막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에서 뭐라 했냐면 연기금 보고 그랬어요. 받으라고 저거. 왜냐면 증시가 폭락하니까 개인들 힘들어하니까 받으라고. 그때 그래서 연기금 별명이 뭐였냐면 연기군이었어요. 좋죠. 연기군 조치원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세종시죠 거기. 네. 연기군. 군대 갔다고. 군대처럼 그냥 명령 복종하면서 주식 떨어지는 거 다 받았어요. 그때 리먼 사태 터졌을 때. 연기금에도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이라도 좀 해주든가. 요 셋이에요. 셋. 방치했어요. 방치. 이해되셨으면 저 10원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따 또 저기 왼쪽 끝에 있는 분들 또 댓글 다실라. 다세요.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네. 개입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증시가 과도하게 하락을 한 거예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그죠? 네. 저도 이제 저녁 방송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편치는 않습니다. 근데 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강조드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분 계실 때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저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투매가 강하게 나온 겁니다. 맞죠, 그죠? 자, 보세요. 그리고 이걸 보시라고요. 외국인이 팔다가 뭐냐면 선물이 있거든요. 선물 잘 보세요. 네.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크게 봐야죠. 자, 그래프입니다. 요게 이제 빨간색은 외국인, 녹색은 기관인데 기관은 거래소에서 계속 팔았어요. 막판에 더 팔았어요. 어우 진짜 네. 머리 들어오냐 다 뽀글이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은 기관이 좀 샀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을 잘 보세요. 외국인이 아침부터 계속 팔다가 막판에 3시쯤 넘어가니까 확 들어오죠. 그쵸? 네. 막판에 확 들어오잖아요. 팔다가 3시가 여기에요. 여기 3시 여기서 확 들어온 거예요. 오늘 팔은 거 많이 이제 다시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스닥은 돈이 좀 작죠. 여기 말고 아까 선물 코스피 200 선물을 보시면 아침 9시부터 슬슬 팔다가 3시쯤 다 돼갖고서 확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팔았던 거 거의 다시 다 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막판에 거의 다시 다 샀어요. 뭐겠어요. 오늘 증시가 폭락 나온 이유도 그렇고 네. 막판에 아무튼 싹 샀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네. 털리지 마세요. 오늘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진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급락은 100명 중에 한두 명 견딜까 말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막판에 다시 감아 올리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느냐. 지수가 저렇게 급락하는데 어떻게 환율이 안 오를 수 있느냐. 환율하고 지수는요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아까 이제 선물이랑 현물 얘기하면서 머리랑 꼬리 얘기했죠. 선물이 머리, 현물이 꼬리. 그러면 환율이 머리일까요? 꼬리일까요? 환율이랑 지수하고 얘기해 볼까요? 코스피 지수랑 환율이랑. 환율이 머리예요. 원달러 환율이 머리고 지수가 꼬리라고요. 그러면 머리가 떨어지면 이쪽 꼬리는 거꾸로 올라간다니까요. 이거는. 근데 머리가 내리는데 지수는 오르기는커녕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코로나 지금 뭐 오미크론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독감 수준이라지 않습니까? 독감 수준. 그리고 이제 걸린 사람도 몇 명 없고 걸린 사람도 몇 명 없어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쭉 기사 나오고 쭉 얘기해 드렸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거라니까. 어제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오미크론이 돈단다. 그러니까 백신 맞아라. 이거예요. 오미크론 백신이 한 3개월 있다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지금까지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료약 먹으면 되고요. 네. 그때부터 새로운 백신을 또 맞으래요. 아까 제가 뉴스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통령이 지금 뭐 이제 외국인 입국 차단한다고 지금 아까 그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외국인 입국 차단하는 거 그거는 뭐 잘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하도 안 해서 문제였지만. 근데 그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신 맞으신 분 중에 해외여행 가려고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그분들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백신 맞았는데 해외도 못 나가고.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국내에 있다가 나중에 또 이제 해외 나가려면 또 백신 또 맞아야 돼요. 하여튼 백신 맞는 쪽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하시고. 네, 백신 얘기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얘기는 어제 다 했으니까. 아무튼 이제 오늘 지수가 너무 과도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아주 흉물스럽게 끝난 거죠. 코스피 지수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끝난 거예요. 참, 그죠? 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수가 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들 마시라고. 네. 이런 게 이렇게 큰 게 하나 떨어지면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 더 떨어지는 게 나아요. 진짜로요. 어제 오늘 갑자기 거래가 늘어나면서 급락하죠. 그죠? 네. 투매가 엄청나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누구는 막판에 쓸어가잖아요. 그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막판에 다시 자기들 팔았던 거 담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일 한 방만 더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천천히 3개월 동안 떨어지는 게 나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주일 팍팍 그냥 그로 끝나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몰아서 그냥 맞는 게 낫겠죠, 그죠? 일주일도 기니까, 그죠? 네. 음봉 그냥 센 거 이제 오늘 말한 거 하나 정도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디 한 2,750이나 어디 2,770원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2,839에서 끝났으니까 2,770까지 가려면 2% 이상 하락하면 돼요. 그냥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차트를 보면서 아니 차트가 전저점을 이렇게 세게 깼는데 이게 또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들 하실 텐데 요거는 좀 뒤에서 얘기할게요. 일봉 차트 보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기폭각이 온다 그랬죠? 그건 좀 이따 10분 정도 뒤에 할게요. 자, 그거 얘기하기 전에 짧게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어제 방송 들으셨죠? 어제 방송에 보면 그 얘기 했었죠?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왜 지금 패닉에 빠졌는지 원인을 파악하라고요. 그 얘기는 어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포트 조정을 할지 내 투자 전략을 수정할지 검토한 다음에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랬죠. 포트 조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그 포트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조정을 해야 될 경우는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손절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다른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느냐. 예,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언제냐면 실질적인 악재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A라는 기업을 갖고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그 기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만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회장님이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갔다든지, 아니면 경리 아가씨가, 아니면 경리 과장님, 남자건 여자건, 네, 돈을 들고 잔뜩 들고 도망가서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든지, 네, 그런 거는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뭐 그런 경우. 네. 아니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든지. 옛날에 보면은 뭐 저기 지금 밀가루 저기 회사 하나 중에 옛날에 한양대 법대 여대생 그 살인 저지른 그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인이 옛날 영남제국이죠.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기업의 이제 뭐 비도덕적인 부정의 행위나 뭐 그런 게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을 들고 있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 그러면 그 종목은 정리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뭐 약속 뭐 손절을 해갖고 다른 걸로 교체해서 빨리 손실을 메꾸시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필요한 경우겠죠, 그죠? 그런데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필요 없는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필요한 경우는 뭐라고요?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거는 회복이 잘 안 돼요.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경우, 그때는 종목을 교체하거나 포트를 조정할 필요나 투자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그냥 지수가 급락했을 때. 네, 맞죠? 지수가 그냥 급락했을 때. 지수가 급락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내 그 보유 종목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때는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게 있으면 포트도 조정해야 되고 뭐 종목도 좀 교체하고 손절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오늘 기준도 아니고 어제 기준이죠. 어제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잡주를 들고 있어도 손절할 자리가 아니라고. 잡주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 최소한 30% 50% 이상 올라오거든. 그때 파시라고. 잡주는 이제 회사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라는 얘기 못하겠지만, 지금은요 그냥 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게 맞다, 회사의 기본적 가치가 굉장히 우수하다, 그러면 물타기 하셔도 돼요. 요즘에 현금이 있는 사람들도 주식 무서워서 못 사고 있어요. 현금이 더 있거든요. 더 사면 되는데 총알이 있어요. 총알이 있는데 더 사기를 두려워해요. 완전 패닉에 빠졌을 때 이제 이러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식이 바닥에 있을 때 보통 개인들이 두 가지가 없다고. 하나는 돈, 두 번째 깡,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을 거의 대부분 놓치죠. 돈 있는 사람도 지금 안 사요. 그리고 왜 안 사겠어요? 더 떨어질까봐, 아니면 안 올라올까봐. 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용기 그렇게 막 그 진짜 삼국지에 나오는 그죠? 네, 관우 막 장비처럼 막 그렇게 용맹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전혀 살 생각이 없어요. 오늘 주가들이 왜 급락했는 줄 아세요? 예, 이거예요. 파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일반 개별주들도 파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는 사람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파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주가가 그냥 훅 내려오는 거예요. 호가창이 비어있으니까. 거래가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개별주들 보면.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포트를 조정할지 포트를 조정할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빨리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손절할 거냐 안 할 거냐, 종목 교체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하시면 되는데, 지금 도움되시라고 기법 강의를 하나 해드릴 건데 이거 듣고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부터 얘기하면, 손절하시면 내일부터 새벽부터 나가서 이제 노가다 하셔야 돼요. 물론 노가다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버는 건데 그게 왜 비난받을 천한 일입니까? 그죠?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도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고 노가다도 많이 했는데, 네,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노가다가 있거든요. 땀 흘리는 게 아니에요. 네, 생고생하는 거죠. 여기 손절하시면 내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노가다 나가셔야 돼요. 진짜로요. 왜냐면
손절했잖아요. 지금 손절하시면 기본적으로 아마 운이 좋으면 30% 정도 손해보고 손절하시는 거고, 심하신 분들은 50에서 한 50이 기본이에요. 지금 손실하신 게. 그 다음에 70%까지 손실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거 손절해갖고 1억 갖고 했는데 3천만 원 남았거든요. 그 손절해서 어디 가시려고요? 다시 1억 만들려면 200% 이상의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단기간에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요즘 같은 장이, 그죠? 네. 그러니까 손절을 하실지 안 하실지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잘 듣고 판단해 보세요. 근데 이미 정답은 얘기해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회사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종목들은 별로 없을걸요? 바뀐 거는 딱 하나예요. 그 종목,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의 기업 가치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아니, 여러분들이 기업 가치, 그러니까 실적주나 실적을 보거나 그 기업이 저평가된 기업이라서 사신 거라면 실적이나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바뀌지 않았다면 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이 뭐 바이오, 신약 개발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손주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테마주로 샀어요. 테마주는 뭐 보고 사는 거예요? 재료, 그죠? 재료 보고 사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동차의 성능이나, 그죠? 그 자동차 회사의 뭐 브랜드 같이 이런 걸 보면 사신 분들 있어요. 성능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죠? 네. 나중에 중고차로 이제 팔 것까지 다 생각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가치주 이런 거 투자하시기 좋죠. 근데 이제 자동차 딱 디자인만 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뭐 그분 취향이니까요, 그죠? 그분들은 테마주 좋아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얼굴 보고 사는 거니까, 겉모습만 보고. 테마주가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물론 테마주라고 해서 기업 가치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기업 가치가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외관을 보고 사죠, 보통 테마주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본인들께서 매수하신 이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교체 안 하셔도 돼요. 하물며 그게 지금 잡주일지라도. 그 정도로 지금 투매가 과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손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이 손절을 왜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그분들의 심리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고요. 개인들이 여기서 손절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패닉에 빠졌죠? 패닉이 뭐예요? 공황 상태. 공황이 뭔데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지금 상실된 상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사람이 그런 우왕좌왕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완전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네. 패닉, 공황, 그죠? 이제 이성적인 판단 기능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손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 꼴 보기 싫어서. 계좌에 있는 거 보니까 차트 봤더니 막 계좌에 있는 거 보니까 꼴 보기 싫어서 싹 잘라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엄청난 후회와 고통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네, 쓰나미처럼.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손절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손절하신 케이스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위험한데, 차트를 보면서 이제 끝났어. 이거는 안 올라올 거야. 이거는 더 떨어질 거야. 더 하락할 거야.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군. 이러면서 종목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감이 오시는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감이 오세요? 차트를 딱 보면서 끝났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싹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같이 했던 전문가도 같이 정리해버리고요. 그리고 종목도 다 정리하고요. 본인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아니다 싶으면 싹 정리해요. 이게 인간관계부터 주식 뭐 다 정리해요. 본인이 갖고 있었던 투자 철학 이런 거 다 싹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만의 이제 시간을 갖죠.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혼자만의 시간을.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차트를 배웠는데 조금 배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에서 짧으면 6개월, 보통 1, 2년. 차트를 공부하신 분들 있죠. 한 1, 2년 정도
그분들이 요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끝났다 그래요.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다.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코스피 지수를 다시 보죠. 자, 이분들이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코스피 지수, 자, 일봉 차트죠. 차트에 보면 맨 위에 이런 게 있어요. 일, 아니면 뭐 주, 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봉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분기 차트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잠깐만요. 자, 요거는 이제 저기 대신증권 쪽 차트거든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써 있죠. 여기 일봉, 주봉, 월봉, Q는 뭐냐면 쿼터, 그러니까 분기란 얘기예요. 분기. 그 다음에 연봉, 그 다음에 이제 분 차트 뭐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주식을 좀 했다는 분들이, 차트를 좀 이제 좀 공부했다는 분들, 그분들이 1, 2년 차, 빠르면 6개월이에요. 6개월까지는 한 1년 정도 되면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흉내내 볼게요. 끝났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 여기서도 그랬어요. 코스피 전저점 깨졌다고. 근데 이제 올라왔죠. 또 깨졌죠. 살짝 또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견뎠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오늘 깬 거예요. 시원하게 확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나 이분들 보면 미치겠어요, 진짜. 네. 옆에 있으면 아까 기관은 이제 머리털 다 뜯어버리고 싶은데, 이분들은 앉혀놓고 제가 좀 뭘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이 기법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잘 안 맞았던 기법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신 게 그분이 2002년도에 당선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2003년도부터 임기 시작하셨을 거고, 네. 거의 20년 전에도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워왔는지 어디서 배웠겠죠. 일봉 차트를 보고 전저점을 깨지면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대요. 이게 무슨 기법이냐면, 자 보세요. 대충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지지선이었는데 여기를 깼기 때문에 최소한 이만큼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수가 조금 안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안 좋아지면 대번 싹 정리해요. 전저점이 깨졌다고. 뉴스 보면서 앞으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미국의 금리 인상 어쩌고 저쩌고 증시 하락하겠고.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전저점 깨졌다고. 요거 깨졌다고 이거는 하락이 계속 이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정 또는 이제 급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더라도 회복이 잘 안 될 뿐더러 되더라도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칭 전문가들. 요즘에 저 처음에 전문가 시작할 때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저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여담이지만 TV 나온다고 해서 다 유명한 거 아닙니다. 네. 신규들 중에 보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누구누구 방에 있었대요. 아시죠?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래요. TV 나오는데 모르세요? 네. TV도 한두 개인가요? 어디? 몰라요. 네. 옛날에 저 할 때 전문가시던 분들은 거의 관뒀어요. 네. 살아남아 있는 분들도 별로 없거든요. 그 이유는 잘 몰라요. TV 잘 안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렇게 보면 전저점 깨지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뭘 보면서 그런 판단을 내리시느냐? 일봉 차트를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일봉 차트. 그러니까 일봉 차트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일봉 차트는 전저점이 깨지면 이분들은 급락 또는 조정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자 7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옛날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안 맞아요. 그 기법 바뀐 지가 언젠데. 옛날에는 맞았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일봉 차트를 이렇게 깨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옛날 기법이에요. 옛날 기법. 외환위기 때나 좀 맞았지 그 이후로는 잘 안 맞아요.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IT 버블 있을 때 그땐 좀 맞았다. 네, 그때 좀 맞았었는데요. 지금은 잘 안 맞아요.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잘 안 맞는다니까. 얘기 왜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먹히지도 않는 옛날 일본 차트 보는 거 갖고 와서 이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는데요. 안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예요.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그분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맞지도 않은 거 어디서 공짜로 배웠거든요. 이거 또 돈 주고 이제 배우신 분들도 있는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안 맞아요. 제가 오늘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봉과 월봉의 차이예요. 오늘 방송 좀만 더 할게요. 오늘 김 시장님 저기 방송 안 하신답니다. 네. 어제 오늘 뭐 일 있으신가 봐요. 네.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일봉이랑 월봉이 있는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은 조정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월봉으로 보면요. 조정이 끝난 걸로 보일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일봉으로 보면은 조정이 시작된 걸로 보이겠지만 하락이 시작된 걸로 보이죠? 그런데 월봉으로 보면 조정이 끝나가는 걸로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고수들은요. 일봉 차트도 보지만 주로 월봉을 많이 봐요. 분차트도 초보들은 1분봉, 뭐 3분봉, 5분봉 이런 거 보시죠. 고수로 이제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60분봉, 100분봉, 120분봉 이런 거 봐요. 크게 놓고 봐요. 보통 이제 초보 때는 일봉 보면서 막 끝났군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고수가 되시면 일봉도 보긴 보는데 어지간하면 무시합니다. 월봉 보면서 끝났군.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 일봉 보는 사람들은 이 종목은 끝났어. 코스피는 끝났어. 더 떨어질 거야. 근데 이제 고수들은 월봉 차트 보면서 끝났군. 이게 뭐냐면 이제 다 했구나. 이제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제 고생 끝났구나. 뭐 그 얘기입니다. 조정 끝났구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 보기 저기 지수 얘기하기 전에 지수는 맨 뒤에 올게요. 주가 좀 보고 보시면 코맥스라고 있어요. 요게 이게 안 보이겠다. 잠깐만요. 여기 문자반원들도 잘 듣고 힘 많이 내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그 낮에 방송을 못 듣기 때문에 낮에 라이브 방송을 같이 들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텐데 지금 문자반만 하시기 때문에 기존 라이브 회원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좀 심리를 좀 잡아드려야 돼서 저도 항상 그게 신경 쓰여요. 네. 저녁 방송 이제 매일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니까 특히 여기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시고 멘탈 잡으셔야 돼요. 네. 아셨죠? 문자반 회원들 특히.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코맥스를 보죠. 자, 코맥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2013년도에 잠깐 볼게요. 2013년도 보면 이 당시에 이때부터 주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3년도가 개별주 매매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대선주부터 시작해서 무슨 테마주들이 되게 많이 갔거든요. 진짜 많이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왜냐면 이때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였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네, 지금보다는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지금에 비하면 그때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서는 주식시장 신경을 되게 안 썼어요. 그러니까 개별주들이 잘 안 갔거든요. 테마 형성도 잘 안 되고.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코맥스가 앞에서는 대선주였거든요. 이때도 경제민주화 테마주.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거의 안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개별주들 좀 침체를 겪었는데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드신 이유가 뭐냐면 재작년에 미중무역전쟁 때하고 3년 전이구나. 3년 전 미중무역전쟁 때하고 똑같은 건데 그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종목 한 5개 선 볼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코맥스가 이제 살짝 봄에 올랐다가 하락을 하죠. 가려고 하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8월 달에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쭉 내려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전저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깬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연초부터 보여드린 건데 이때의 2013년도의 최저점이 여기였거든요. 여기를 8월 달에 지지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11월 달쯤에 지금쯤이죠. 네. 하락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개인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끝났다고. 8년 전인데 이거 끝났다 그랬어요. 끝났다. 울며 불면서 나 여기서 3,000원에 샀는데 지금 2,200원 됐다고. 이제 거의 한 30% 손실이죠. 대충. 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네. 근데 그때는 난리 났었어요. 네. 손절하고 막 끝났다고 막 일봉 차트 보면서 끝났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2013년 11월 달에 전저점 깼을 때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저점 깨는 거라니까요. 연중 저점을 깬 거죠. 근데 이게요. 일봉 차트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저점을 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 떨어졌었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기법 전저점 깨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 그리고 설령 원래 뭐 안 떨어져도 원래 주가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어요. 많이 사는데 털렸죠. 자, 이건 뭐예요? 일봉 차트죠. 그런데 월봉 차트로 볼까요? 2013년이죠. 2013년 11월, 12월 달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입니다. 아까 일봉 차트로 보면은 전저점을 깼으니까 계속 하락할 것처럼 보이지만 월봉 차트로 보니까 어떠세요? 여기 기준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닌가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이해되세요? 일봉 차트로 보면은 하락을 시작하는 걸로 보이고 힘도 없고 그죠? 하락을 시작한 걸로 보이지만 월봉으로 보면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되셔야 되는데 더 찍어보세요. 네. 월봉으로 보면 거의 끝나가는 거잖아요.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래실린 양봉을 찾으면 되거든요. 거기가 거의 이제 바닥이란 말이에요. 어디겠어요? 대충 여긴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까지 내려온다. 포인트가 이거라니까요. 일봉으로 보면은 하락이 시작한 것 같고 전저점이라 깨고 힘도 없는 걸로 보이지만 월봉으로 보면 끝나가는 거였어요. 다 된 거. 이제. 실제로 그러고 나서 쏩니다. 무슨 옛날 주택복권 쏘듯이 쏘세요. 쫙 올라가. 월봉으로 보시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끝나가는 거였어요 그때. 그때 이게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그냥 들어버렸어요. 그냥 내가 내다 그러면서 그냥 확 들어. 2,000원에 있다가 그죠? 네, 5,000원까지 그냥 숨도 안 쉬고 왔어요. 그냥 이때는 주식하기 되게 편했어요. 이때는 중간에 팔면 회원들을 막 혼냈다니까요. 중간에 회원들이 팔잖아요. 그러면 제정신이냐고 막 혼냈어요. 중간에 막 팔거나 그러면 혼냈다니까요. 나가라고 막 그러고. 그래갖고 무슨 돈을 벌겠냐고. 요즘에는 거꾸로 하잖아요. 좀 파시라고. 하도 흔들면서 가니까. 이랬었어요. 자, 종목을 좀 더 볼게요. 9시 넘었죠? 네. 이 퓨처. 지금 보시면 어때요? 1월 달부터 볼게요. 지금 보면 차트가 눈물 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이름도 이 퓨처인데 미래가 없어 보여요. 그죠? 네. 퓨처. 그죠? 전저점이라 그냥 날마다 깨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차트를 어설프게 일봉 차트 어설프게 배우신 그분들이 또 원래 그래요. 네.
10년, 20년, 일본 차트도 한 10년, 20년 이상 이제 연구해 보시면 새로운 걸 또 발견할 수도 있지만 1, 2년 공부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가장 시끄러워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네. 깨지니까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안 된다고. 근데 이걸 언제 그랬을까요? 옛날에 2018년도 보시면 돼요. 미중 무역 전쟁 때. 여기. 자, 저점이 여기였었죠, 그죠? 여기를 와장창 깨트린 거예요. 지금이 미중 무역 전쟁 때랑 거의 똑같아요. 제가 미중 무역 전쟁 얘기하기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나가면서 그냥 미중 무역 전쟁 때 뭐 그런 일이 뭐 대충 그런 단어를 썼던 적은 있었지만 미중 무역 전쟁 때 뭐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고 어떻게 장이 흘러갔는지 얘기를 거의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생각하기도 싫어서요. 네. 장중에도 얘기 잘 안 해요. 회원들한테. 낮에 방송할 때도. 미중 무역 전쟁 그때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잘 이겨는 냈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미중 무역 전쟁 때랑 거의 똑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잠시만요. 예예.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까지 보시라니까요. 이 정도면은 거의 바닥 잡은 거 아닌가요? 차트 보시라니까요. 주식을 여기서 샀건 여기서 샀건 여기서 샀건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눌려 있었고, 그죠? 네. 여러 번 지지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뭐 그죠? 괜찮았겠죠, 그죠? 2018년도에 2018년 6월달부터 미국이랑 이제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했죠. 그때 이게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보유 종목들이죠. 나름대로 바닥에 사신 것들. 그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미중 무역 전쟁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지금이랑 똑같아요. 자, 매수를 여기서 했다고 쳐볼게요. 대충 개인이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5,500원쯤에서 6,000원 사이에서 샀겠죠, 그죠? 샀는데 자,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손해가 10에서 많으면 한 15%? 이 정도 났겠죠, 대충, 그죠? 네. 이 정도는 웬만하면 견디세요. 3개월 정도, 이 정도 손실은 이겨내실 수 있죠, 보통, 그죠? 네. 근데 대신에 3개월 이상 이제 돈이 안 돌면 재미가 없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참다 참으면 이제, 네, 아무튼 좀 참으셨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외부 요인,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 퓨처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외부에 문제가 생겨서 종목이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4,000원까지 떨어져요. 그럼 이제 6,000원에 사신 분들은 4,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손해가 30%까지 났겠죠. 당황하시는 거예요. 근데 급반등이 나와요. 당연히 안 팔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다시 떨어져요. 3,500원 정도까지. 그러면 6,000원에 사신 분들은 얼마 손실이에요? 40%. 그러면 거기에서 뇌에서 신호가 와요. 그냥 다 버려.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해. 3,500원까지 떨어졌는데 누가 그러던데 2,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팔았다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얘기를 해요, 진짜로. 걔랑 대화하시면 큰일 나요. 뭐 공포영화 같지만 진짜로 누가 생각 속에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또 그래요. 그래, 팔자 이래요. 네, 무섭죠, 그죠? 네.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간다니까요. 네. 손절한다니까요. 절대로 계좌 열어보시면 안 돼요.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차트도 열어보시면 안 되고 계좌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그건 누가 말 걸어요.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사이비 종교나 그런 거 빠진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저도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너무 힘들 때는 이게 내 생각인지 막 하여튼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요. 뭐 뭔지 아시는 분들은 7번 한번 찍어봐 주세요.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뭔지 이해되시죠, 그죠? 너무 힘들면 막 잡생각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잡생각이. 네? 막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요. 포기하고 싶고 막. 그죠? 네. 근데 자꾸 생각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깨졌죠, 그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일봉 차트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다 끝났어. 이거까지 들어왔는데 또 떨어졌잖아. 이거 세력 나간 거 아니야? 어떡하지? 그래서 넌 던지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던지는 거야. 6,000원에 샀는데 3,000원대 손절한 거예요. 40% 손해보고 30% 40% 손해보고 팔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네, 내려가면 다시 살라고. 근데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요즘 이혼도 많이 하시던데, 그래, 내가 저 사람이랑 너무 감정이 안 좋으니까 이혼했다가 다시 결합해야지. 그러신 분들 거의 없죠, 그죠? 똑같아요. 팔았다 다시 사신다고요? 잘 안 됩니다. 그거. 이미 마음 떠났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이제 가망이 없는 거죠. 그냥 끝난 거죠, 이거는.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릴까요? 오늘 이렇게 급락한 차트들 많으실 텐데요. 힘내시라고요. 이 퓨처가 이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세력이 나간 것 같은데 나간 게 아니었다니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게 다 끝나고 들었다 놨다 매집 한 번 더 해주고 저기가 있어요. 8,000원대가 있었어요. 손절 안 하고 좀만 참았으면, 그죠? 오히려 용기를 좀 내서 조금 더 샀으면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간다니까요. 이런 급락이 나오면 대신에 보유기간이 한두 달은 좀 늘어나겠죠. 구덩이 판 거 메꿔야 되니까. 그쵸? 구덩이 판 걸 메꿔야 되니까는 한두 달은 좀 더 걸릴 거예요. 보유기간이. 그래도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일봉 차트로 보면 이거는 부도 차트잖아요. 근데 월봉 차트로 볼게요. 2018년 말이었거든요. 여기에요. 아까 급락했을 때 이거였거든요. 이런 게 떨어졌을 때는 뭐냐면요, 월봉으로 봤을 때 거래가 실린 양봉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쯤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돼요. 여기잖아요, 그죠? 네. 그 대충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으면 돼요. 그리고 밑에 하나 또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예요? 고생 많이 했네.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이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면은 이건 끝난 차트죠. 계속 하락할 것 같은데 월봉으로 보면 뭐예요? 거의 끝나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종목 얘기할 게 몇 개 더 있는데 시간이 또 계속 지나가네요. 내일 한번 더 할까요? 괜찮으시면 1번 찍어보세요. 종목 얘기할 게 4개인가 4개? 5개? 5개 더 있는데 다 못하겠는데요, 이거? 2개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네. 그래, 내일 한번 더 하자고요. 국영제nem을 볼게요. 요즘에 국영제nem 보면, 그죠? 네. 아이고야. 그죠? 네. 올림픽에 출전한 무슨 다이빙 선수인 줄 알겠어요. 네. 다 빠져나가겠죠, 그죠? 국영제nem 어디를 보시냐면 2018년도를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다이빙을 하고 있었죠, 그죠? 이때 왜 다이빙 했을까요?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다이빙 했겠죠. 잘 가고 있었어요. 국영제nem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예, 라이브님도 어서오세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미중 2018년이죠. 미중 무역 전쟁이고 뭐건 간에 나 갈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들었다 놨다 순간 좋죠? 그래서 쫙 눌려서 이제 그 활주로에 보면 활주로에 이제 비행기 전투기 딱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오도 딱 내리면 바로 확 그냥 이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비행기죠. 출격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국은 위대하다 그러니까 중국은 더 위대하다 그러면서 서로 보복 관세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도 주식시장 폭락하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북한 얘기만 하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주식시장 얘기 한마디를 안 해줘요. 북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자, 몇가지 폭락했어요. 이때 뭐 제정신이었겠어요. 1,800원쯤에 사신 분들이 1,000원까지 갔어요. 1,000원.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이제 990원 됐겠죠, 그죠? 어디까지 갔어요? 일봉으로 보면 뭐예요? 이거 끝난 거죠. 왜냐면 추세선 이탈했잖아요. 이때는 순환선 이제 선을 이렇게 했거든요. 차트 배우신 분들 선을 이렇게 봐요. 저점,
저점, 저점, 저점.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이었어야 되는데 깨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끝났다고 판단하거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끝났다. 이거는 끝났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끝나기 뭘 끝나요? 다시 원래대로 감아 올리거든요. 원래 자리 돌아온다고요. 이거 크게 급등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자리를 이제 돌려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테마주 이제 이낙연식 테마주를 이제 올린 거죠. 1년 쉬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올려놨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급등한 것만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급등 안 한 거 그냥 원래 자리로 이제 돌아온 거. 그러니까 손절 안 하고 1,700원, 1,800원에 살았는데 1,000원까지 떨어졌으면 손해가 얼마였겠어요? 30%, 40% 손해 났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손절 안 하고 버텼더니 한 달 뒤에 본전 오잖아요. 다시 저점 찍고 한 달 뒤에 손절하지 말라니까요. 이건 급등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원래대로 회복을 했다고요. 이게 월봉으로 보면 쉬워요. 2018년 말이죠, 그죠? 여기였어요. 자, 급락했죠, 순간적으로. 이게 어디예요? 월봉상 바닥이 어딘데요? 여기였을 거 아니에요, 대충. 좀 과하게 좀 빠졌던 거죠. 월봉으로 보면 이미 할 만큼 충분히 다 한 거였어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 걸로 보이고 회복이 안 될 걸로 보이고 그랬겠죠. 그래서 요즘 같은 장에 이제 누가 돈을 많이 날리냐면 차트를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 그분들이 일봉 차트만 보고 판단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봉 차트만 보다가. 근데 월봉 차트로 보면은 차이가 이거란 얘기예요. 일봉으로 보면은 끝난 것 같은데 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락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월봉으로 돌려서 보면 이제 빠질 만큼 빠진 주식,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이제 그런 차트로 보여요. 그래서 고수들이 일봉 차트 많이 봤겠죠, 옛날에, 그죠? 나중에 월봉 차트를 많이 봅니다. 확률이 월봉이 더 잘 맞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마무리 좀 해드리고 내일 또 해드릴게요. 지금은 무역전쟁 때하고 거의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아까 뭐 이 표 쳐볼까요? 이런 것처럼 이거예요. 네. 일본 보시면 다 된 것 같은데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바닥을 찍은 것 같은데 세상 여기서 이만큼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분들은 엄청나게 힘이 드신 거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네.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분이실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예,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 없어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하락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봉 차트 보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얘기했었죠? 맨 마지막에 뭐 보자고요? 지수 보자 그랬잖아요. 자, 코스피 지수. 전저점을 이제 깼죠, 그죠? 깬 게 센 게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비관론자들이 신났어요. 왜냐면 최소한 짧으면 이만큼 떨어질 거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계산해서 이만큼 떨어진다고 할 거예요. 저기 갈 거라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 다시 코로나 저기 터졌을 때 여기까지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이거를 일봉으로 보면 그런 말 듣고 설득을 당하겠죠, 그죠?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월봉 차트를 보시면 되잖아요. 코스피의 월봉으로 보면 뭐예요? 양봉이 센 게 3개 보이죠? 하나, 둘, 셋. 2개가 서로 겹치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20월선이 하나 있죠. 치고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 아니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돌아가는 걸 좀 봐야죠. 이 오미크론을 갖다가 얼마만큼 더 악재로 쓰는지 그걸 이제 봐야 알겠지만 대충 이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저점일 수도 있고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한 것 같지만 월봉으로 보면 거의 다 빠진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이 저점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추가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차라리 나올 거면은 오늘처럼 더 세게 한두 방 더 때려버렸으면 좋겠어요. 한 방에 끝나버리게. 그 얘기 드린 겁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말일이기 때문에 월봉 차트 오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월봉 차트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 보시면서 이 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 방송 끝날 때 우리 회원들한테 그러면서 끝났어요. 오늘 오후 방송 이제 낮에 정회원들 라이브 회원들 오후 방송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급락했을 때였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밖에 안 떠오르더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심지어 저녁 방송 이따 할 건데 저녁 방송 안 봐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셔요. 네, 그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뉴스 그만 보시고 특히 차트 보지 마세요. 이 월봉 차트를 제가 보는 법을 지금 간단하게 알려드렸지만 월봉 차트 보는 게 단순하면서 되게 어려워요. 단순하니까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차트를 안 보시면 됩니다. 월봉 차트 그 보고 지금 이 힘겨운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해로운 거 안 보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내 종목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저기 종목 진단 받으러 다니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게시판 있죠? 게시판 그거 가지 마세요. 거기는 쓰레기로 넘쳐나는 곳이에요. 거기 쓰레기통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종목 게시판은 쓰레기통입니다. 더러운 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냥 일찍 주무세요. 술 드시지 말고. 술 드시면 잠이 안 오니까 그냥 푹 주무세요. 그리고 미국 지수가 오늘 밤에 떨어지든 말든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내일 또 지수 끝나는 거 보고, 아까도 외국인이 끝에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내일도 큰 흐름 잡아 드릴 테니까 오늘 밤 푹 주무시고 내일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 못한 게 EM코리아, 덕신항우징, 위즈쿠프 이런 건데 요거는 내일 월봉 차트랑 일봉 차트 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손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고 레벨업도 하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는 이제 그런 성공한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공한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는 상승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비관론이 팽배하고 아무리 봐도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폭락장, 패닉장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거기에서 현명한 투자자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갑부도 재벌도 언제 나오냐면 대공황에서 나와요. 대공황.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재벌은 언제 탄생한다고요? 대공황. 지금 뭐예요? 주식시장 패닉, 공황. 그죠? 여기에서 부자가 탄생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장이 아니라 돈이 조금 부족해도 이걸 이겨내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증명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여기 그렇기 때문에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이거 꼭 듣고 나가세요. 힘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